한미 훈련 전면 중단됐는데 미일 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 1. F-22 등 미 최신 기술 공유 자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검토.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한미 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를 일본의 기술로 개량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니혼 게이제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 미 록히드 마틴은 F-22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F-35의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는 신형 전투기 개발, 생산에서 일본이 50% 이상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 한국에는 기술 이전 소극적. F-22는 2006년 모의 공중전서 F-15, F-16, F-18 전투기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다. 적이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을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어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F-22의 기술 이전은 물론 완제품 판매까지 금지했는데 이번에 일본의 빗장을 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맹방인 영국이나 이스라엘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했지만 F-22는 판매하지 않았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 일각에서 F-22 도입을 희망했었지만 미국 법으로 2018년까지 해외 판매가 금지돼 있고 비싼 가격 등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존 최강 전투기 F-22. 일각에선 미국의 이 같은 대일 접근은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은 당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위상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기술 등 핵심 4개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 전망. 록히드 마틴의 제안대로 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첨단 전투기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확장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미국의 막대한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할 때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니혼 게이제이 신문은 개량형 F-22가 배치될 경우 일본 전역 방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기존 F-22와 F-35를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일본에 제안한 차세대 전투기는 우선 F-21을 기반으로 날개를 개조, 더 많은 연료를 실어 항속 거리와 작전 반경을 늘리게 된다. 여기에 F-22보다 최신 장비인 F-35의 항공전자 장비와 탐지 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F-22의 대당 가격은 2,200억 원 이상이며 일본 차세대 스텔스기도 대당 210억에서 24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일 미군은 10월에 도쿄도 요코타 기지에 수직 이착륙기 CV-22 오스프리 5기를 배치하고 정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주일 미군은 2024년까지 요코타 기지에 배치하는 오스프리를 총 10대로 늘릴 계획이다. 오스프리는 지난 4월 요코타 기지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한 바 있다. 오스프리가 오키나와현 말고 일본 본토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류 최강의 전투기 F-22는 다양한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전투기에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슈퍼크루즈라는 초음속 순항 비행 능력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제트 전투기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통 F터버너라는 엔진 재연소 기능을 사용해서 가속하고 그대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F터버너는
엔진 뒷부분 터빈 뒤에 연료를 분사함으로써 추력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F터버너는 원래 엔진의 연료를 다시 분사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배기 온도도 높아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FA18C 호넷의 경우 F터버너를 사용하면 연료 소비량이 2.15배 높아지기 때문에 연속 사용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F22는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까지 가속해서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F22는 최소한의 연료 소비로 장시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F22의 최대 속도는 마하 2.25인데 이 속도는 F터버너를 사용해야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슈퍼크루즈 능력으로 마하 1.82의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주된 이유는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추력이 크기 때문이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설계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장을 내장한 것도 저항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초음속 순항의 이점은 쉬지 않고 고속으로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멀리 떨어진 전투 지역까지 출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터버너를 사용하면 전투 지역에 도착하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지만 연료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연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전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 순항으로 출격하면 충분한 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음속 순항 능력을 활용하면 전투 지역에서 이탈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생존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초음속 순항은 공중전에서 적기를 쫓아갈 때에도 유리합니다. 도주하는 적기는 F터버너를 사용해서 가속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리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F22도 초음속 순항 상태로 비행하므로 금세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하는 적기는 F터버너의 사용 제한 시간에 도달하면 암속으로 감속해야 하지만 F22는 초음속 비행으로 계속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기를 쉽게 공격 거리 내로 몰아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F22의 추격을 당하는 전투기는 아군의 도움 없이는 절대 추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기동성과 함께 스텔스성도 F22가 타 전투기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다른 능력에 기댈 수도 없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 역대급 성능.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 역대급 성능은 처음 등장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최강이 아닌 때가 없을 정도로 인류가 개발한 전투기 중 가장 강력합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더욱 강력한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상 최고의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22 랩터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보잉사가 제작한 미공군의 고기동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F-22 랩터 제작의 주계약자인 록히드 마틴사가 대부분의 기체, 무기 시스템, 최종 조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날개, 기체, 항공 전자 장치의 통합이나 훈련 시스템 등은 프로그램 파트너인 보잉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F-22 랩터를 개발한 시대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냉전 시절 구소련의 모방 기술력이 점점 발전해가면서 더 이상 시계외 전투에서도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항공 기술을 쏟아부어 적 전투기보다 1에서 2세대 앞선 무적의 전투기를 만들어 소련 전투기를 아군의 피해 없이 경멸해 제공권을 차지하려는 개념으로 F-22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냉전 시절 F-15를 완전히 대체하고 제공 우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너무 비싼 가격으로 F-15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 전통적 하이로우 전술에 따라 하이급인 F-15는 F-22가 대체하고 로우급인 F-16은 록히드 마틴의 F-35 라이트닝 IAI가 대체하였습니다. F-22는 현재 세계에서 수호이 TO-10, 핵파, JE-20과 함께 5세대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F-22 랩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대접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 최고의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슈퍼크루즈가 가능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F-22의 강점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바로 스텔스 능력으로 이것만으로도 4.5세대 전투기는 압도가 가능하며 GCIS로부터도 커다란 이점이 됩니다. 훈련 중에 F-22 랩터를 상대로 공중전을 했던 F-15, FA-18 파일럿들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고 무기라곤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F-22 랩터의 엄청난 스텔스 성능을 언급하였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무장창이 열리기 때문에 잠시 레이더에 잡히지만 레이더에 잡히는 시간이 채 2초가 안 되기 때문에 적기가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접전에서 기관총으로 공격하여 잡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방법으로도 현재의 주력기인 4세대 기들의 기동성으로는 F-22 랩터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F-22는 2대의 제트 엔진으로 로켓처럼 수직 상승을 계속할 수도 있고 음속을 돌파한 후에는 애프터 버너를 켜지 않고 기본 출력으로 음속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F-22가 현시대 최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슈퍼크루즈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군사용 항공기는 초음속 순항을 위하여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는데 애프터버너의 불기둥이 레이더 신호에 포착되고 적외선 신호도 만들어내는 점이 스텔스 기능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F-22 비행 영상을 보면 러시아의 수-27 계열이나 가능하다는 프카초프 코브라 기동도 간단히 해내고 칼로 자른 듯 안정적이며 기계적인 기동 장면을 보여주어 엄청난 성능을 가히 짐작케 합니다. F-22 랩터에 장착된 엔진은 현재 인간이 만든 전투기용 제트 엔진 중에서 가장 강한 추력인 밀리터리 파워 추력 12,000kg, 애프터버너를 켰을 시에 18,000kg을 낸다고 합니다. F-22는 미국에서 2009년에 생산 종료되고 지나친 고성능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수출 금지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미군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도입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8년 10월 말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이 F-2 전투기의 후속으로 2030년대에 도입할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일 양국은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기반으로 엔진 등에는 일본의 독자 기술을 채용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F-4 전투기의 후속기로 F-22 도입을 추진했으나 장비의 기밀 유출을 우려한 미국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대신 F-35 스텔스기 도입으로 방침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F-22가 도주하는 경우에도 초음속을 장시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을 따돌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초음속 순항을 하면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 자체의 속도의 발사 시에 비행 속도가 더해져서 암속 비행을 할 때 발사하는 경우보다 미사일에 더욱 큰 운동 에너지를 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결과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기는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미사일을 피하려고 하는데 미사일에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면 목표를 추적 및 격추할 확률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1대1 상황에서 F-22 랩터에게 도망가야 할 상황이 온다면 해당 전투기의 앞날이 눈앞에 그려집니다.